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지금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100% 다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틀려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역시나 바이든 후보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빠질 것이라고 봤거든요. 바로 단기적으로 빠져내려가서 일단 우하향 내려가서 반등 나오고 내려가서 반등 나오는 형태로 계단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환호를 지르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급등,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 같다 싶을 때도 급등,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것에 너무 또 편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뉴스를 많이 보시거나 증권방송 보시면요, 대부분 우상향할 것이다.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기관 금융 투자자들이 계속 전망을 내놓는 것은 내년 3,000 간다, 2,800 간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분위기가 좀 섞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을 조금 돌려가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이 되지만 결국 공화당이 상원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정책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푸시돼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정책이 완전히 급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조금 단계적으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무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미국 우선주의에서 갑자기 관세 다 처리하고 바뀔 수 있느냐? 저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대중 그 정책에 대해서는 결국 강한 푸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는 것은 나의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증시, 지금 주식시장은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중기적으로는 한번 내려갔다가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주식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먼 장기, 여러분들이 막 8년, 9년,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역시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고점에 잡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또는 저점에 잡고 장기적으로 조금 투자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역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한번 밀렸다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밀렸다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약간 올라왔다고 지금부터 상승이야, 삼성전자 지금 6만 원이지만 8만 원, 9만 원 갈 거야, 베팅!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다른 종목들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지수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몇 개가 있죠. 보안 관련주, 그리고 역시 결제 관련주, 빅데이터 관련주,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조선업황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조선해양, 이런 기업들 제가 분명히 바닥이 있지만 괜찮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역시 바닥권 잡다가 오늘은 이제 뉴스와 함께 약간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소외됐던 종목들이 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소외된 대기업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역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소외됐지만은 앞으로 봤을 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꾸준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조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저는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치열해질 수 있고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푸시가 올 것이다. 너 줄 잘 서라고 하는 형태의 푸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역시 중국도 지금처럼 계속 나 한국 싫어, 너희가 잘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이런 중국 관련주 역시나 뛰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역시나 그린 뉴딜 관련주라든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있잖아요. 그런 쪽만 급등한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저는 역시나 너무 단기 이슈고 이제는 그런 종목들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하거든요. 바이든 후보였지만 그 후보가 이렇게 앞으로 뭘 할 것이다라고 할 때 굉장히 급등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반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재료가 소멸됐으니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 있지만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이 생각보다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잡아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반기 12월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를 노리고 내 자산 가치가 쭉쭉 올라가는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저는 역시 단기적인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450을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강하게 지속될 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구성이 역시나 실적 관련주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단순 테마다라고 한다면은 증시 상승의 거품에 눈속임을 당하지 말자. 결국은 종목을 잘 골라놓고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급등한 종목 따라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시가 또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반대 매매로 많이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 신용 늘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용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방송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